실로 믿기 어려운 서사입니다. 저희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저희 자매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한국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레아이며 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저의 여행 계획표에는 한국 정착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의 두 언니들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언니 클로이는 교환학생 시절 현준 씨를 만났고 둘째 언니 마농은 서울 파견 근무 중에 서우 씨를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 모임에는 한국어가 혼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니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뿐이었으나 아버지의 건강 문제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제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 사연은 프랑스에서 온 레아 씨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봅니다. 저희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실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레아 씨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한국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레아 씨의 한국 사랑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는 콘텐츠 제작에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저는 파리 출신의 레아 디발입니다. 현재 29살이며 패션 디자이너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으며 색채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희는 세 자매 중 제가 가장 막내입니다. 첫째는 클로이, 둘째는 마농입니다.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프랑스 가정이었고 주말마다 진행되는 가족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셨고 어머니는 약사이셨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 대대로 파리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매 중 2명은 현재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두 언니의 이야기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첫째 언니 클로이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던 언니는 한국어 학습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해 지금의 형부인 현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준 형부는 건축학과 학생이었으며 프랑스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당시의 추억을 종종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주며 자연스레 가까워졌어.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 파트너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 교환학생 기간이 종료되고 파리로 귀국한 언니를 위해 현준 형부는 매주 정성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1년 후 현준 형부가 파리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였고 현재는 서울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준 형부는 현재 저명한 건축사무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언니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언니 마농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농 언니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던 중 서울지사로 3년 동안 파견 근무를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모험심이 강한 편이었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 한국어를 전혀 몰랐고 낯선 타국에서 혼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 그러나 회사 마케팅팀의 서우 씨를 만나면서 모든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우 형부는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으로 마농 언니의 한국 생활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려주었습니다. 파견 근무가 종료될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떠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언니는 프랑스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로 활동하며 서우 형부와 강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2명의 한국인 사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딸들이 먼 나라로 떠나는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셨지만 점차 한국 문화를 깊이 좋아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얼큰한 김치찌개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셨고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에 심취하여 밤을 지사오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국 요리가 식탁에 올랐으며 집안에서는 한국어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두 형부가 프랑스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언니들은 매년 저에게 한국 방문을 권유했지만 저는 바쁜 업무를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K-pop, 한식, 그리고 두 언니들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간경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건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의사는 간 이식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과연 2년을 버티실 수 있을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언니는 곧바로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 특히 장기 이식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야. 클로이 언니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을 조사했고 만홍 언니는 전문 의사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생체간, 이식 수술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 간 이식이 가능하고 대기 시간도 짧아. 비용 또한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해.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의료가 정말로 그렇게 우수할 수 있을까? 저는 미국이나 유럽의 병원이 더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의사조차 한국행을 만류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대수술을 받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지만 사실 제 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다면 제가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언니가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한국의 의료기술이 실제로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기 이식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환자 케어 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 회의 끝에 저희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6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어머니는 약국 업무를 동업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반드시 빨리 회복되실 거예요. 언니들이 모두 도와줄 것이고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을 믿는다.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언니와 형부들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현준 형부는 구급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저희는 곧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걱정 마, 레아. 이곳은 세계 최고의 병원이야. 아버지께서 곧 좋아지실 거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놀라웠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과 같은 로비와 청결한 시설이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 병원의 오래된 건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통역사가 배정되었고 모든 절차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환자들도 아무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VIP 병실을 배정받았는데 마치 호텔 스위트룸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여러 정밀 검사를 받기 시작했고 저는 병원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 근처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세련된 카페, 식당, 심지어 작은 공원까지 조성되어 있었죠.
언니들은 주로 낮에 아버지를 간병했고 저는 야간에 병실을 지켰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회진을 돌며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간호사들의 극진한 친절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준호 간호사는 특히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남자 간호사였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다소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남자 간호사를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발 씨. 저는 김준호 간호사입니다. 앞으로 아버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간단한 프랑스어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제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프랑스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제가 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해 조금씩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에게 모든 검사와 치료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발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은 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아버지도 점차 안심하기 시작하셨고 저 또한 조금씩 불안감이 해소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신가요? 많이 불편하시죠?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다만 언어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표현부터 알려드릴까요? 그날부터 준호 씨는 매일 저에게 한국어 표현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물 주세요. 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의 차분하고 명료한 설명 덕분에 조금씩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 날짜가 임박해 오면서 저희 가족은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체간 기증자로 저와 언니들 중에서 만홍 언니가 선택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원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레아 씨? 긴장돼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병원은 수천 번에 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집도하시는 교수님들은 세계적인 명의이십니다.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술보다 더 염려되는 것은 아버지가 회복하신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떤 점이 걱정되시는지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다시 언니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준호 씨는 잠시 사색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은 어떨까요? 최소한 회복 기간 동안이라도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 다음 날 수술은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주치의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그 순간 느껴졌던 안도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만홍 언니는 중화 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준호 씨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창백했지만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회복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의 관리 방법 또한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디발 선생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회복 속도도 빠를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회복 과정을 매우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2주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고 만홍 언니도 퇴원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임시 아파트를 구해 아버지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로이 언니의 집은 병원에서 다소 멀었지만 만홍 언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 자주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까지요. 준호 씨는 종종 퇴근 후에 저희 가족을 찾아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배려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저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직 한국 음식 중에 못 드셔본 것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저희를 한강 근처의 정겨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 삼겹살이 정말 일품입니다. 바비큐 스타일로 고기를 구워 먹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이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다채로운 반찬들이 차려졌고 저희에게는 신기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능숙하게 고기를 구워주며 한국의 식사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족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버지는 한국 소주를 소량 맛보셨고 저는 시원한 생맥주에 도전했습니다. 건배! 디발 선생님의 건강을 위하여!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준호 씨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불쑥 물으셨습니다. 레아, 저 간호사 청년이 마음에 드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친절한 분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깊이 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더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디발 선생님의 회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아쉬워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신 것은 정말 다행이었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착잡했습니다. 특히 준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밖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오래된 궁궐 바로 옆에 초고층 빌딩이 서 있죠. 준호 씨는 마치 문화 해설가처럼 서울의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익혀나갔습니다. 어느 날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홍 언니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한국인 사위 컬렉션인가 봐. 레아까지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운명이네. 모두가 크게 웃었지만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준호 씨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겠어. 어머니도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심취하셔서 매일 밤 태블릿으로 시청하셨습니다. 프랑스 돌아가도 한국 방송 볼 수 있게 해줘야 해. 지금 보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형부들은 준호 씨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준 형부는 자주 그를 불러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부들이 준호 씨를 일종의 사윗감으로 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 준호 씨는 정말 진지하고 좋은 친구야. 너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 만홍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 사람 눈빛 봤어? 너를 볼 때마다 완전히 반짝거려. 언니들, 그만하세요. 우린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가슴은 빠르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약 2달이 지났을 때 의사는 프랑스 귀국을 공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회복되셨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모두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귀국 준비를 시작했고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준호 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깊이 고민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가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도 된대요. 다음 주에 출국하기로 결정했어요. 준호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레아 씨도 함께 가시는 거죠? 네, 제 직장도 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고 준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쉰 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레아 씨가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레아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준호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던 브로치입니다. 레아 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런 귀중한 것을 저에게. 레아 씨가 프랑스에 돌아가더라도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국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의 마음도 그리고 제 마음도. 사실 저 또한 준호 씨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의 첫 입맞춤은 그날 한강공원의 벚꽃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고 준호 씨는 제게 진지한 제안을 했습니다. 레아, 프랑스로 돌아가서 업무를 정리한 후 한국으로 다시 오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하자 준호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레아 씨의 경력이라면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3개월 후 재회하기로 약속했고 그동안 매일 화상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놀랍게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뻔한 결말이었지. 너희 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예감이 왔어. 아버지는 기쁜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번째 한국인 사위도 얻게 되다니. 아버지, 아직 결혼 이야기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당황하여 말했지만 모두가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정말 나의 운명의 상대일까?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3 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연결되는 운명적인 패턴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일까? 때로는 운명이 가족 단위로 찾아오나 봐요.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직장 상사를 만났고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저를 깊이 이해해 주었고 심지어 서울지사로의 파견 근무 가능성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마침 서울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니 레아, 네가 그 프로젝트를 맡아주면 좋겠어. 3개월이라는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안함 대신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아, 정말로 와주었군요. 꿈만 같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오래 머물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마법처럼 황홀했습니다. 레아, 우리 3 자매의 한국인 남편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에 다시 정착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 장벽, 상이한 업무 문화, 음식, 심지어 날씨까지도요. 하지만 언니들의 도움과 준호 씨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한국 생활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살던 오피스텔은 강남에 위치해 있었는데 만홍 언니 집에서 지하철로 2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클로이 언니 집은 다소 멀었지만 주말마다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세 자매가 같은 나라에서, 그것도 고향이 아닌 곳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1년이 지난 후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제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아, 당신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준호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언니들은 제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세 자매 모두 한국인 남편이네. 우리의 결혼식은 한국과 프랑스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준호 씨 가족은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저희 부모님은 프랑스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오름은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저희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세 자매 모두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 언니네는 서초구에, 만홍 언니네는 강남구에, 그리고 저희는 마포구에 정착했습니다. 세 자매의 한국인 남편들은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준 형부, 서우 형부, 그리고 준호 씨는 매달 형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셋이 맥주 마시면서 프랑스 자매들 이야기를 해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 준호 씨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명의 한국인 남편들이 프랑스인 아내 사용 설명서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니 매우 유쾌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 자매도 정기적으로 자매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생활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존댓말이 아직도 너무 어려워. 시어머니께 실수로 반말했다가 식은땀 뺐어.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완벽하게 배울 때까지 매주 가르치셨어. 준호 씨, 어머니는 내가 프랑스 요리를 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언니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프랑스인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전을 요구했습니다. 언어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지만 깊은 대화나 논쟁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시댁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매일 아침 빵과 커피 대신 밥과 국을 먹는 식습관은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지켜야 할 예절도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처음 설날에 세배할 때 너무 긴장해서 인사말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하지만 저희 세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러한 문화적 장벽들을 하나씩 현명하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혼 2년째, 저는 처사이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혼혈 아기를 갖는다는 생각에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언어로 자라게 될까? 준호 씨에게 물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두 언어로요. 레아는 프랑스어로, 저는 한국어로 말해 줄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출산 문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인 21일 동안 친정 어머니가 한국까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고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끊임없이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딸 에밀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이름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아율, 프랑스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놀랍게도 세 자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클로이 언니는 아들 레어, 만홍 언니는 딸 소피아를 낳았습니다. 세 자매의 아이들은 사촌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세대가 될 거야.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김치와 바게트를 동시에 사랑하며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올리고 크리스마스에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먹습니다. 4가지 언어, 즉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아이들만의 언어가 저희 가정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차별적인 시선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희 다문화 가족에게 매우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어. 그럴 때마다 세 자매가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강점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심이 생겨났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면 모두가 힘들어져. 이제 한국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저는 서울을 저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완벽하게 외웠고 김치찌개도 상당히 맛있게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프랑스가 그립고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 덕분에 화상통화를 자주 하고 1년에 한 번은 가족 모두가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아버지는 간 이식 수술 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오히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프랑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녀. 운명이 어떻게 저희 세 자매를 모두 한국으로 이끌었는지 가끔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믿기 힘든 우연 같지만 이제는 이것이 저희의 확고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할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예상치 못했던 소중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도전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준호 씨와 저, 그리고 에밀리는 이제 작은 다문화 가족으로서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많은 모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프랑스 출신 레아 씨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세 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하게 될 확률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면 레아 씨는 한국과 인연을 맺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준호 씨와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시련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레아 씨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으며 새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문화가 만나 이루어낸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이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인연이나 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하고 운명적인 인연 이야기를 댓글로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이 영상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의 명절 이야기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